와이프와 이혼 후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된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이고 돼지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지만 단골 손님들과 지인들이 계속 찾아주셔서 저는 다행히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는 저하고 10살, 작은 누나는 6살 차이가 나거든요. 누나들과 나이 차가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누나들은 저를 많이 귀여워해 줬습니다. 참고로 큰 누나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4명 낳았습니다. 자녀는 딸 아들이며 4명 모두 공부도 잘했습니다. 큰 누나가 결혼할 당시에 외형은 30살이었으며 직업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심하게 하셨지만 큰 누나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우려와 달리 외형은 결혼 후 건설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직원들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고 본인도 현장에서 굳은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으며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참고로 큰 누나의 첫째 딸은 약사, 둘째 딸은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누나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작은 누나 친구와 첫 경험이 있었는데 곧바로 깨진 이후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작은 누나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결혼은 완전히 지워졌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벤처기업에서 코딩 관련 일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모부께서 가든을 운영하다 보니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숯불 피우기와 승합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 손질 방법을 배웠으며 성실함을 인정받아 주방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제가 일하는 가든에서 모임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혼자서 지내온 시간이 길지만 비싼 술집에는 출입하지 않아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욕구가 생겼을 때 저는 혼자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38살에는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때부터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복집을 운영하는 여사님의 소개로 저는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와이프는 33살이었으며 전문직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의 집안 형편은 흔히 말하는 먹고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처가에서 식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욕구가 많은데 와이프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결혼 전 잠자리를 몇 차례 했었는데 와이프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결혼 전이라서 단순히 주의하려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결혼 후에도 와이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 싱크대에 바퀴벌레가 있어도 와이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바퀴약을 구입해서 곳곳에 부착해 줬거든요. 그렇게 털털해 보였던 와이프가 결혼해서는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딸을 낳은 이후에는 결벽증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자리는커녕 자기 몸에 손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출산한 이후에도 혼자서 해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딸의 나이는 5살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출산 이후에는 육아를 핑계로 식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와이프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와이프는 장모님보다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다시 장모님에게 얘기를 했으며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통화할 때 처음에는 저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과 여러 번 통화를 하게 되면서 저는 속마음도 얘기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와이프의 결벽증이 심해서 함께 살기 힘들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잠자리도 거부한다는 얘기까지 장모님께 했거든요. 이때 장모님은 저에게 육아 때문일 수 있으니 자네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전화통화를 끝마쳤습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은 70대 초반, 장모님은 60대 초반이라고 와이프가 결혼할 당시에 말했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는 친형제는 없다고 했으며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했던 점은 장모님은 제 큰 누나보다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 피부 관리를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장인어른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연세는 8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장례식장 화면에 표기된 나이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소개했던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는 실제로는 친오빠와 친언니였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는 장인어른의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첫 번째 부인은 자녀들을 낳은 후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에게 장인어른의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오히려 와이프는 저에게 그게 뭘 중요하냐고 말하면서 적반하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도 왜 친오빠와 친언니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이때도 와이프는 저에게 어머니가 다른데 어떻게 친형제라고 말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많은 데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이후에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함께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장모님 명의였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과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장모님의 딸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두 번째 부인의 딸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부인은 서류상 부인이 아니었으며 제 와이프를 낳은 후 곧바로 외국으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첫 번째 부인만 서류상 부인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현재의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다. 홍터르 집안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와이프에 대한 신뢰감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눈치가 얼마나 빠르던지 이러한 저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4달 전에 와이프는 딸을 데리고 조기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를 심하게 했지만 와이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을 나가려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와이프는 다음날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은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혼인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한 달 전에 딸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번 찾아오셨으며 바쁠 때는 가끔씩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직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장모님도 저를 남자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장모님과 저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인적 관련성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장모님은 저보다 무려 20살 이상 많으시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할 때 장모님 댁에 들려서 사골국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했으며 밤 10시쯤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때 장모님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으며 어디로 이사 갈지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크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서 잘 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장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데로 오시면 어떠시냐고 장모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집을 살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혼자 가기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에게 부동산 사무실로 오후에 잠깐 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으며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저에게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는 표준화된 양식이었기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나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저의 큰 누나보다도 한 살이 적었습니다. 이때 저는 장모님에게 귓속말로 아파트 다른 사람 명의였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저에게 아니 내 명의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저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자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속으로는 전 와이프가 나에게 장모님의 나이를 부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장모님의 나이를 전 와이프만 저에게 말을 했던 것이지 장모님께서 본인의 나이를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아마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나이차가 많았고 장모님과 전 와이프의 나이차가 적었기 때문에 전 와이프가 저에게 가정사를 감추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계약을 마친 후 장모님은 저에게 주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때 장모님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커서 혼자 잠을 자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 가기 전까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녁에 잠만 자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으며 제가 사는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고 오셔서 주무시라고 장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덧 장모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주무신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장모님께서 저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모님에게 장모님은 술 못 드시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맥주 조금은 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를 꺼내서 함께 마셨습니다. 이때 장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혼자서 해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저에게 자네가 괜찮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저는 머뭇거림도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으며 장모님께서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